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갑질하는 사람들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참 힘들죠. 한동안 굉장히 어느 매체건 아주 자주 등장한,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한 그런 단어였는데요. 우리가 사는 어떤 일상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겠죠. 신문에서 거의 매일 보죠. 그런 용어. 이게 누군가한테 어떤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휘두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사연도 사실 유세민 직장 수업 어떻게 이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족에게나 심지어 어떤 그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그런 갑질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오늘 아예 정리해서 케이스별로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케이스별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갑질에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방향, 이런 거를 다르게 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줄이고 너끈하게 이제 정말 건강하게 탁 튕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직장 상사, 선배가 괴롭히는 경우. 이제 또 시부모와의 어떤 갈등,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고민 상담 들어오는 것 중에 일반적인 케이스 같아요.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선배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고민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직무 때문에 이제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정말 이제 사람을 상처 입고 지치게 하죠. 제일 일반적인데요.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 이런 부분. 직장 상사의 갑질.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어떤 원하는 상이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상사는 이런 모습이래야 한다.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큰 상처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직장 상사나 어떤 선배,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3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겁먹는 걸로 보여서는 안 돼요. 속으로는 이제 막 공포에, 두려움에, 불안에 떨더라도 겉으로는 일단 티가 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 이상, 내가 정해놓은 원칙 이상으로 이제 넘어 들어오는 어떤 경우에는 말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일단 표현을 하고 나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 겁먹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거,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막 갑질하는, 폭력적으로 언어든 어떤 식으로든 위협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성향 중 대부분이 뭔가 하면 상대가 긴장하고 겁먹고 위축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즐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때는 더욱더 이제 그 사람의 타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별다른 욕 안 먹고 지나가면 성공한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는 방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자기 일에 자신이 있으면 겁먹지 않기 쉽습니다. 내 일을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잘해낸다.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반격할 어떤 많은 찬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포트에 막 이제 오탈자 났다, 숫자 틀렸다, 데드라인 못 맞췄다, 이래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난리를 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격할 어떤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려면 일단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욕먹고 이런 일에 대해서 더욱더 좀 발전하고 좀 더 잘하는 모습, 정말 이런 오류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것도 더 열심히, 지적받은 일은 다시는 지적받지 않게끔 이렇게 자기 일의 디테일에 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일이 많이 늘었다, 스킬이 굉장히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딱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정말 아주 정말 성격 이상한 직장 상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땐 더더구나 지금보다 더. 그랬는데 그런 상사 밑에 있을 때 일이 팍팍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혼나니까, 그리고 막 자존심 상하게 막 이제 막 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굉장히 정말 늦게까지 막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정말 잘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일이 막 늡니다. 자기 직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당하게 나오는 거를 반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겁먹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일에 대해서 대단히 충실한 거, 이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정말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단계, 그 나의 어떤 그런 선을 이미 이 정도까지 내가 못 참는다 더 이상,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메일이나 이제 면담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죠. 이만저만한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증빙을 남기는 거예요. 메일로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어떤 경고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부당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 수정되기를 바란다 라고 어떤 메시지를 날리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일단 말을 해놓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도 계속 내가 입 내밀고 다니고 그 사람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인간도 아니야, 막 얼굴에 막 그렇게 막 내가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종을 하기 싫어. 막 내가 정말 진짜 부하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긴 하지만 상종하기 싫어.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어떤 이런 표현들은 계속 이제 악순환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딱 선이 넘어갔을 때 부장님 딱 이렇게 해갖고 이마저마해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을 이렇게 그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나의 상황,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마저마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이제 내가 미워하는, 내가 굉장히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는 건 대단히 행운이에요, 사실. 비정상적인 직장 상사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잘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의무는 아니잖아? 저 사람이 저만큼의 인격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난 영원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굿뉴스죠.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같이 갈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이 3단계를 계속 이제 잘 지키면서 버텨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훈련이, 스스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어딘가에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이제 이직한 어떤 회사든지, 내가 경력사로 들어간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뭐 새로 이사를 간 어떤 그런 그 지역 커뮤니티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텃세를 하는 거죠. 일단 경력 입사라고 치자고요. 직장 수업이니까. 다들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장 상사인 부장은 어떤 전문가로 내가 이제 경력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래서 아예 말도 안 하고, 팀원들도 이제 그 부장이 저 경력상에 대해서 대면대면하게 하고 경계하고 이러니까 뭐 무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 부장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 이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영회도 못했고, 그것도 안 해주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력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모르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면담 요청을 받은 게 이제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갑질해서 굉장히 가시방석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급하게 마음 먹자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경영사원들은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조급해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날 무시하나? 날 텃세하나? 그렇게 단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건, 그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도와주지 않는 건 도와줘 봐야 또 금방 퇴사할 거야. 워낙 이직률이 높은 회사니까. 그래서 막 기운만 빼.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바쁘고 지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못 도와주는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못 도와주는 게 내가 지금 나를 싫어서 텃세하느라고 안 도와주는 거라고 일단 단정 짓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경력사원이고 프로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하고 막 어색해하고 막 상처받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 그들은 사실 다가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면대면하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팅팅거리고 막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 명랑하고 유쾌하게 일단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먼저 막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막내한테도 인사하고 뭐 성실하고 이제 안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한테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쭈뼛대고 막 어색해하고 이러면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안정적입니다. 일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에 몰입하면서 이제 한 명씩 격파해 나가는 건데 한 명씩 격파해 나갈 때 그 한 명이라는 게 직장 상사가 되는 게 굉장히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나를 굉장히 경계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이 회사에 와서 굉장히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당신하고 공유하고 협력해서 정말 잘해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겠어. 지금 당장 어떻게 해도 난 프로니까 라고 마음 먹는 게 그런 어떤 그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텃세를 하는 그런 황량한 진짜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그런 곳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우선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내가 이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뭐 세일즈맨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납품해야 되는 사람이든지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구매팀 담당이고 나는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갑질이 다시 리젝트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내가 막 거기서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정말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갑질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게 벼슬이냐 그 자리가 진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막 소리가 이가 막 이 갈린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백화점 담당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이제 주말에 그 납품업체 사장이 와서 자기한테 막 그렇게 막 굽실거리면서 막 고맙다 그러고 막 진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러냐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보냈는데 이제 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외제차에 골프백을 메고 자기한테 그렇게 굽신거린 다음에 골프 치러 간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어떤 에세이에서 제가 그런 대목을 읽었어요. 저도 백화점 출신이니까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또 떠오른 게 뭔가 하면 그런 어떤 그야말로 그런 납품업체 그 사장의 그 마인드? 그게 정말 갑질을 대처하는 그 백화점 담당이 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어떤 내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건지를 그 납품업체 사장이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무조건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나만의 원칙. 내가 이 사람한테서 이 회사한테서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갑질을 해라. 상관없다 나는.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놓는 거. 그렇지만 그거에 넘어갈 경우엔 나는 안 참을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해놓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 안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아는
그 지인 중에서 직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다가 다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예전에 막 자기가 투덜거리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뭐 문전박대 당해도 괜찮아. 내가 가서 매출만 올리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 세일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막 정말 막 심장이 떨려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랬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바보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는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상황이 돈이 되니까 나의 이익이 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갑질해 고맙다 진짜 이렇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런 좀 불쾌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튕겨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여기까지 나의 원칙은 뭔가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의 어떤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용인해 주겠어. 네가 하는 갑질을 이런 거 이런 마인드가 뭐 굉장히 그 프로다운 그런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 나 너무 자존심 상하게 했어 너무 굴욕감이야 라고 막 상처 입는 게 좀 아마추어 같은 거죠. 사실 이런 세 번째 케이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내가 좀 아마추어 같은 마인드라서 지금 갑질을 이렇게 막 상처 입었나? 조금 더 프로답게 좀 이렇게 막 무장을 할까? 갑옷을 입고 이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드신다면 참 유익한 15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갑질하는 사람들 대처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잘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튼튼하게 갑옷 입은 어떤 마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